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대주주 양도세 회피가 끝나고 다시 회복 흐름을 되찾아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진단을 해보죠.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경력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도 계셨고 또 모건 스탠리에도 계셨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 네. 코스피 4,200을 또 돌파를 했네요. 또 돌파를 했습니다. 네. 사실 연말에 연휴가 되게 애매하게 있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정쩡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개인들이 오후 들어서 매수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폭을 줄이면서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4,200선에 오후 들어서 재진입을 했습니다. 이 투경이 해제된 SK하이닉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시총 상위, 방산과 원전까지 오늘 올라주면서 아주 든든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이 사실 예전 같았으면 배당 낙인 종목들이 많아서 조금 변동성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배당 기준일을 바꾼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변동성 크지 않고요. 또 환율도 오전장에 워낙 강세 흐름이 나타나서 개장 대비 9원가량 하락하면서 1,430원대 초반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뭐 상위 100대 종목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배당일을 기준을 바꿨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좀 붙는 기업들은 개인 주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는 종목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대표님 오늘 이 반도체 방산 유독 좀 수급이 많이 붙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내년 상반기 증시의 예고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거의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분위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금년 1년 내내 반도체 계속 부르짖었던 사람이고 특히 이제 상반기 뭐 그리고 하반기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SK 하이닉스를 아주 이제 좋아라 했던 예.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하반기 이제 후반 들어가면서 저는 삼성전자로 이제 비중을 더 좀 조정을 해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반반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 7, 하이닉스 3 이런 정도로 삼성전자 비중을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뭐 HBM뿐만이 아니고 DRAM 쪽에서도 완전히 지금 좋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와가지고 네. 뭐 삼성전자 완전히 꽃놀이패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완전히 그 뭐 DRAM, HBM, NAND 뭐 이쪽으로 가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는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파운드리도 있고 뭐 LSI도 있고 다른 뭐 가전도 있고 TV도 예. 있고 뭐 다 쭉 있지 않습니까? 종합 가전업체인데 예. 이 캐파의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캐파가 늘어나고 아니면 이 오퍼레이팅 마진이 늘어날 때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아져요. SK 하이닉스보다. 예. 그리고 25년이 상반기가 삼성전자 제일 죽을 썼어요. 그렇죠. 25년 2분기가 완전히 바닥이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늘어나는 모멘텀은 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내년에 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70% 내외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지지만 삼성전자는 110%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비중을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삼성전자 오늘 시총 700조 원 돌파하지 않았어요, 장중에? 맞습니다. 연초 300조 원대로 시작을 해서요. 시총이 네. 오늘은 700조 원을 돌파하면서 2배 이상 올해 YTD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총을 키운 역할을 한 주요한 역할을 한 곳은 외국인과 기관이었어요. 외국인이 1년간 10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2조 8천억가량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반면에 개인은 20조 원 순매도하면서 8만 전자 등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SK하이닉스도 오늘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시총 460조 수준이고요. 연초 120조 대비해서 4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상승폭이 확실히 더 컸다라는 점은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확실히 삼성전자로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대표님의 이 견해를 지금부터 좀 여쭤봐야 되는데 반도체주에 대해서 올해도 이미 굉장히 강력했는데 네. 앞으로 내년에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올라간다고 우리가 저는 일단 뭐 이익 모멘텀 상으로 보면 27년 상반기까지도 뭐 쭉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좀 얘기는 다르죠. 주가는 이익 모멘텀에 미리 한 1년, 1년 반 더 선행해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주가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내년 상반기까지 쭉 이제
가지고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늦게 파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잘 안 돼요. 지난번에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 흔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늦게 파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을 정도로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를 다시 이제 경신하면서 같이 가는 분위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는 와중에 노무라가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쪽을 좋게 보는 네. 그리고 내년에 있어서도 가격 증가폭을 갖다 상당히 강하게 보는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 건데 외국인들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조 이상 더 사 들어와야 된다. 그것도 빨리. 그래서 저는 1월 효과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조 이상이요. 지금 앞서 좀 살펴봤지만은 최근 1년 동안 개인은 2조 원을 팔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좀 들립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사실 좀 내년엔 많이들 좋지 않다고들 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경기는 어려운데 반도체만 나홀로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좀 들어요. 잘 갈 수 있죠. 잘 갈 수 있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뉴 노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K자형 이런 모양으로 다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위로 올라가는 쪽은 테크, 특히 HBM 관련되는 그쪽 밸류체인이 올라가는 거고 우리 쪽 보면 내수 안 좋고 수출 쪽에서도 뭐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이런 쪽은 다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시장은 또 올랐어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AI 관련되는 그쪽 밸류체인 특히 M7 이쪽은 주가들 다 괜찮았어요.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는 있었습니다만은 연초 대비해서는 다들 괜찮았다. 그런데 M7 말고 또 다른 주식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새로운 뉴 노멀라 들어온 거 아니겠느냐. 다만 금년까지는 이제 뭐 AI 관련돼서 하드웨어나 AI 칩 관련된 이런 데 이제 포커스가 많이 있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쇼미더머니 진짜 돈 버는. 버는 거야, 마는 거야. 그것 쪽으로 좀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근데 하이닉스 내년 HBM 물량 자체를 보면은 완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안 되는데요. 걱정되는 건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AI 버블이라는 거에 대한 우려 혹은 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축소되는 경향들이 살짝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경우에 투심에 혹시 좀 악재가 끼진 않을까? 악재죠. 그래서 악재입니다. 항상 예.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뒤로 내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세상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쭉 가다가도 야 이거 너무 많이 왔어. 아니면 뭐 이제 캐펙스 줄인데 아니면 니네 캐펙스 했는데 ROI가 안 나와. 돈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또 조정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익 모멘텀은 뭐 27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유연하다. 그러나 하반기 와서는 또 시설 경쟁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캐펙스를 확 올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니까 최근에 조금 올리는 분위기를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27년 하반기부터는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거기서부터는 멈추겠죠. 마진도 멈추겠죠. 오히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은 하면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미래를 자꾸 어둡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대표님께 돌다리를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방산 쪽도 오늘 모처럼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 어디가 제일 강한가요? 제일 강한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주 중에서 시총이 가장 무거운 종목이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천무 유도탄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5조 원에 가까운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천무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대를 팔면 거기에만 유도탄을 계속 팔 수 있는데 이번에 탄약으로 이 소모성 제품으로 조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일주일 전에도 에스토니아에 4천억 가량의 천무 수출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려줬는데 일주일 만에 또 좋은 소식을 내줬고요. 오늘 LR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같은 4대 방산기업 모두 5% 이상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예. 최근 주춤하기는 했지만 4대 방산기업의 올해 연간 수주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산 지금 흔들릴 때 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연말을 맞아서 그런 고민도 좀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대표님 내년도 이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더라도 사실 방사는 뭐 매달 수출이 나오고 이런 기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투자할 때 좀 기준을 어떤 걸 두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방산 쪽은 금년에 네. 조방원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 핵심 테마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주 잔고를 깔고 가고 있는 인더스트리예요. 그래서 뭐
내년에 후년에 이익이 얼마나 날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먼저 달린 감이 있었죠. 최근에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12월 들어와가지고 약간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수주잔고 깔려 있는 게 상당히 좋고 우리 가성비의 우리 방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글로벌 스탠다드나 글로벌 마켓으로 더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예를 삼양식품의 그 라면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멀티플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우리 방산의 그 가능성을 금년에 보여주긴 보여줬다. 다만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더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미 밸류에이션이 많이 이제 뻗어 있는 그런 회사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다 뭐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방산의 삼성전자 같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에 뭐 다 들어 있잖아요. 여기 조선까지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화 시스템하고도 연계돼서 네. 뭐 우주항공 이런 것도 다 연관돼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런데 밸류에이션도 다른 데보다 쌉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나쁠 게 없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롱텀 바이 앤 홀드 뭐 이런 개념도 좋습니다만은 트레이딩 바이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트레이딩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뭐 수익 매매 같은 형태다. 네. 아,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귀가 이렇게 솔깃솔깃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시원시원하신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워낙에 또 방송인 출신이셔서. 네. 아하. 자, 시총 상위주들 오늘 대부분 강한 오늘 같은 날에도 근데 사실 앞서서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거든요. 이 캐즘이 좀 길어질 것 같고 ESS는 생각보다 매출 비중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2차 전지는 좀 계속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2차 전지를 좋게 본 적이 별로 최근 몇 년 동안 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아니면 신문지상에서 캐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예. 캐즘이 아니고 상당히 길어질 거다라는 생각도 캐즘은 좀 잠깐 이런 느낌 네. 있잖아요. 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게 저는 아니라고 계속 봤는데 다 계속 캐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 뭐 포드 관련되는 그런 뭐 실망감도 있었죠. 또 딴 데도 또 나왔잖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며칠 상관으로 뭐 취소되는 물량이 얼마냐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라인도 뭐 ESS로 막 돌리고. 그거 왜 돌리겠어요? 뭐 수요가 없다는 걸 빤히 보이니까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ESS 수요 기대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그럼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영업이익 비중이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 앞서가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도 매출 비중이 뭐 20%에서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영업이익이 그럼 마진이 엄청 좋을 거냐? LFP잖아요. 예.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 아니야? 예. 미국이 시장을 막아주면 미국에서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이 막는 게 좀 현찮다. 그러면 중국 시장한테 우리가 당한 적이 있잖아요. 2차 전지에서. 예. 그래서 마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외에도 뭐 연말 들어서 로봇, 우주 이런 섹터가 좀 들썩거리고 있고요. 반면에 앞서도 말씀을 주셨던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 쪽은 연말 들어서는 좀 주춤해왔습니다. 내년에 혹시 주도주 흐름이 바뀐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조방원은 주도주 완전히 거기에서는 저는 좀 빼고 싶어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트레이딩 많이 빠지면 뭐 살 수 있죠. 근데 내년에 있어서도 저는 주도주는 역시 그 반도체주 관련돼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두 번째로 제가 꼽고 있는 이제 주도 업종은 자동차 업종, 특히 현대차 그룹을 필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퍼도 낮고 이익 성장도 뭐 적당히 일어나고 있고 배당도 잘 되고 그리고 AI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특히 피지컬 AI, 예. 실질적으로 뭐 이제 AI가 자기들이 동작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까지는 AI 하드웨어 쪽에 있던 게 이제는 AI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피지컬 AI 쪽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제일 싼 게 뭐가 있느냐 봤을 때는 저는 현대차 그룹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모빌리티 뭐 이런 이슈까지 겹친다고 하면은 뭐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일 앞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이렇게 뭐 내년에 주도주로 그룹을 형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연말 들어서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유별나게 상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다 자동차가
같이 가는 자동차가 묻은 종목들이더라고요. 표로 최근 1개월 주가 상승률 순위대로 조금 들고 왔는데요. 네. 자동차 부품을 하다가 로봇 부품을 같이 만들다거나 혹은 자동차 자율주행 사업하다가 이제 로봇도 같이 한다거나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꽤나 큽니다. 현대 오토에버, 삼연, SOS랩, 한라캐스트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인데 최근 로봇주 상승률 탑10에 4종목이나 그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아직까지 막 잘 나오는 경우 그렇죠. 잘 나오지는 않아요. 네. 현대 오토에버만 원래 현대 쪽 소프트웨어 쪽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연간 한 2천억 원대 돈을 영업이익을 좀 벌고 있는 기업인데 그 외에는 적자인 기업이 반 이상이고요. 뭐 3분기 영업 기준으로 SPG는 그래도 점 벌어서 한 49억 정도 벌고 한라캐스 한 21억 벌고 있는데 뭐 분기 1, 2억 버는 기업도 많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적자를 지속하고 네. 있습니다. 대표님, 로봇주들 사실 실적이 내년이라고 그렇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크게는 안 드는데요. 네, 로봇주는 무지하게 비싸죠. 예. 현대차 그룹 관련되는 로봇주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뭐 버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것도 들고 있잖아요. 현대차 예. 그룹이 전체적으로 들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가치 평가가 안 돼 있다. 예를 들자면 현대차가 들고 있는 버스턴 로보틱스 다이내믹스의 그 로보틱스 밸류만 해도 한 2조 이상은 될 거다. 근데 예. 뭐 IPO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또 올라오면 주가가 다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별로 없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하나 문제가 딱 뭐냐면은 순환 출자 구조예요. 그것만 딱 한순간에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리레이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로봇 쪽으로 로보틱스로 계속 가면 갈수록 지금 시가총액 비중은 겨우 4%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우리 엄청나게 클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 과거에는 뭐 10% 할 때도 있고 최근까지도 뭐 7%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최소 6에서 7% 정도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 그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피지컬 AI 쪽에서도 내년에는 그래도 돈을 좀 버는 쪽을 우리가 그래도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현대차가 그나마 벌고 있고 다른 로보틱스는 돈을 못 버니까 쳐다보지 여기가- 말란 말씀처럼 네, 들리는데요. 쳐다보지 말란 말씀이군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올해 사실 뭐 저희 AI 쪽에서만 보자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도 있고 뭐 솔트룩스도 있고 아이고. 이런 기업들 주가가 많이 지금 안 좋은데 내년엔 혹시 뭐 반전의 기회가 없을까요?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한다 하는데 우리가 써보잖아요. 클럽하우스 써보면 이거 참 거시기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네. 뭐 네이버도 그러고 카카오도 또 뭐 서비스 한다 그러는데 자꾸 지연되고 네. 또 최근에 뭐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또 안 좋아하는 아주 쪽으로 또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쪽으로 저도 네. 이렇게 보면서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뭔가 플랫폼을 제대로 돌아가게 뭔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버린 A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하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버린 AI에 있어서 그런 뭔가 그림들이 내년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 지금 카카오에서 약간 지연됐던 그런 이슈도 이제는 내년에는 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점점 관심을 갈 거다. 다만 주가적으로는 네. 되게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잠깐 올라갔다가 원위치 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카카오는 또 네이버랑 비교해서도 2배 정도 비싼 그런 또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돈으로 AI로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네이버나 카카오가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지금 이렇게 기분 좋게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인데 내년 증시를 보는 시각을 좀 보자면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좋을 것이다. 증시 활성화 정책 이런 거 막 얘기하시는 쪽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반도체 빼고는 다 적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양쪽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톱다운으로 이제 매크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뭐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톱다운 더하기 버텀업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국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수출로 아니면 현지에서 생산하고 팔아가지고 돈 버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로 봤을 때 기업들의 전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내년에는요 무려
12%나 지금 나온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후년에도 12%예요. 그게 작년만 해도 벌써 7%, 8%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12%까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좀 나올 수 있다.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정부가 지금 상법 개정도 하고 뭐 배당분리과세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예. 내년에는 실행을 얼마나 과감히 철저하게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들어오고 싶은 외국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수가 안 내려오니까 지금 멈칫 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12월 달에 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을 거다. 내년 상반기에도 시장은 괜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론자가 무려 뭐 많이 이제 점점 유튜브 상에는 또 점점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금은 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시장 강세 기조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싸지면 들어오려고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늦는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 프레미아 강관우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